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설계도가 나와가지고 예. 에티님 거 어떻게 에티님 지금 기분 어떠세요? 얼떨떨합니다. 아들 막 낳고 시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 아닙니까? 아직 뱃속에 있는 거지. 아 아직이요? 네, 아직 뱃속에 있는 설계도인데? 거지. 아 찍은 거구나. 첫 그 태아 사진 초음파 사진 찍은 거네요. 예. 작년부터 우리가 고도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 해서 이제 땅을 사서 정말 좋은 조건에 샀죠. 네. 위치가 좋은데 사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명의 변경했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이 나와서 내일이나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쯤 등기 나오면은 네. 바로 접수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도면을 보고 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면 얼른 고쳐가지고 할 수 네. 있게 그렇게 한번 부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인데 이 공간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는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6대 들어가서 101호, 101호, 201호, 201호, 301호, 301호 해서 네. 세를 이렇게 1층을 세를 주면은 101호 두 개를 지정 주차를 줄 겁니다. 네. 고덕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6대 지정 주차. 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출 입구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계단실이고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 여기에다 창고인데 창고에 여기에다가 승합 펌프를 달 겁니다. 고덕에는 지금 수압이 심각할 정도로 약한데 송탄 출장소나 LH에서는 전격 그 수압이 나온다고 더 이상 해줄 게 없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미리 여기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견적을 할 때 비용이 한 15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품삯이 한 2, 3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된 거예요. 가보면 저 LG 윌로 펌프 가격을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기를 파가지고 여기를 다 큰 공사를 해서 연결해서 밖에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400에서 5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밖에 있으니까 관리도 그렇죠. 이 계단실 밑에다 넣으면 뭐 올릴 일도 없고 관리하기도 좋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주방하고 거실이 일자예요. 시원하죠. 네. 그리고 방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다 있고 각자 쓰고 얘는 공용이고 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죠. 그리고 3층에서 또 보게 되는 건데 여기가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 언제 질문을 하는데 삼성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삼성은 2035년까지 일을 하고요. 네. 근데 P1의 낸드 플래시 라인이 이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라인 다 뜯어냈어요. 작년부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 낸드 플래시 라인은 수명이 5년입니다. P1이 2017년 7월에 돌아갔으니까 지금 5년 몇 개월이 된 거예요. 지금 다 갈아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P1의 낸드 플래시 라인은 64단이에요. 아 근데 그 보니까 예전에 보면 반도체도 중고 장비 막 팔고 예. 막 그러거든요. 한 예. 30년 된 것도 아직도 팔던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으로 가죠. 지금 그거 다 뜯어가지고 보면 왜냐면은 미국에서 규제를 하는 게 128단 이상은 못하게 해요. 64단은 낮잖아요. 팔 수 있죠. 128단 이상은 규제를 하지만 규제, 그 이하는 규제가 없다고요. 64단 같으면은 우리 그 흔한 전자제품에 쓰는 반도체예요. 네. 아직 쓸 일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경자스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 캠퍼스가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인데 철지는 64단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128단이 낸드 플래시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데 다른 뭐 SK라든가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서는 128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구멍을 2개 뜯는 그 더블 스택을 쓰는데 삼성은 구멍 하나만 싱글 스택. 여기 잠깐만요. 삼성 출신 프로그램님 네네.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이게 좀 생소하고요. 왜냐면 우리는 글라스가 7세대, 8세대 라인 글라스라서 우리 82인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970에 1800 얼마인가 큰 거예요. 이게 우리 카세트는 15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15단이랑
지금 작은 거에 그거랑은 또 좀 다른.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끝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반인들을 임대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3층에 보면은 이 벽을 이게 내력벽인데요. 이 벽을 경량 칸막이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골조를 올릴 때는 여기가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금만 거져 있죠. 네. 그 요걸 딱 해체해 버리면은 이게 지금 4m 20에다 2m 90이니까 7m 10짜리 거실이 생기는 거죠. 무지하게 큰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조경이 돼 있는데 좀 아쉬워요. 조경이 열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법적으로 여기를 못하게 하는데 구블록 여기 이 땅 조금 옆에 저쪽 동쪽으로 보면은 여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1층 바닥이잖아요. 1층 바닥인데 법적으로 요 보도블록하고 여기까지 1m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9인승이거든요. 여기다 계단 한두 개만 두면은 1m까지 올려요.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현관 들어가잖아요. 현관 앞에다 여기다 계단을 두어도 돼요. 계단 하나는 18에서 20cm니까. 그러면은 최대한 올려주면 되죠. 저희 사무실 앞에 우리가 늘 그 답사했던 그 건물 보면은 이 거실 바닥이 도로 바닥과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너무 속상하더라. 아마 볼 때마다. 건물주가 이런 도면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지어주는 대로 지었는데 설계해준 대로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설계대로 했다고. 도면대로 했다고. 뭐 어쩌라고. 근데 내가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진 않아요. 와, 우리 프로니아는 다 겪어봤어. 네, 네. 예, 설계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라는 게 이 똑같은 필지를 100군데 좀 100가지 설계가 나와요. 신기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한 3m 80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80cm 높이로 했는데 그거는 뭐 거기서 1m를 안 올려주면은 여기 또 건설회사하고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런 방법들이 오늘도 제가 이제 견적 들어간 거 다른 것 때문에 유명 건축사가 시방서까지 다 해서 물량까지 뽑아줬는데 12가지를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 건축주들이 총알같이 따라갔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래서 착착착착착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엣지님은 1층 그 본인이 하신 대로 다 나오신 거예요? 예, 내가 욕실도 쫙 자르셨고. 안에 평면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그 욕실 일이 예.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는 저렇게 욕실 3개가 붙어 있는 게 여기요. 좀 왜냐면 거기 옆에 공간이 비게 돼 있더라고요. 비게 된다는 말이 여기가 빈다는. 요 부분 네네. 방이 이제 욕실이 그렇게 3개를 배치하다 보니 아. 방이 이제 이렇게 돼서 네네. 이제 그거 요거는 우리 문을 밑으로 하고 요만큼은 우리 수납장 만들면 안 돼요 여기 안에?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죠. 어차피 문을 열어버리면 요만큼은 데드 플레이스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일자를 해버리고 요 공간을 수납장으로 예, 만들어서. 수납장으로 네네. 했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만드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위치가 좀 이게 밑으로 좀 내려와 버리면 문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요만큼 내려와 버리면 네. 아트월이 줄지 않나요? 그런 또 아트월. 예, 그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토를 이쪽으로 하고 이쪽엔 저기 하면 되지 뭐. 여기는 지금 3m 60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길잖아요. 요게 요 문이 한 80에서 90이거든요. 많이 내려와요.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계 사무실에서 자꾸 이게 그 아트월 자리하고 여기는 이제 그 쇼파 놓는 그 자리거든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오늘도 예. 그러시죠.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그 문을 아예 여기다 하면 어때요? 여기요? 밑에. 상식 파괴. 상식하게. 만약 이 공간이 아깝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아트홀은 이 정도 소파에 좀 두고 예. 아트홀은 좀 낮더라도 예. 그냥 붙였으면 설치해놓으면 그러니까 크게 저게 없을 건데. 결정권자는 누구냐면은 엣지님이에요. 아,
그으면 돼요. 이렇게 그어서 나는 여기를 수납장이나 뭐 다른 걸로 예, 다른 거 쓸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으라. 저는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이 문을 여다지잖아요. 네네. 미다지로 해서 네네. 요런 데 자리를 우리가 파우더룸 네네.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미다지. 미다지 지난전에 우리 사무실 앞에 건물에서 한번 봤어요. 그게 저는 뭐 그 부분이 좀 걸려요. 다른 데는 뭐 그러니까 걸린다는 그러니까 말이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지금 보면은 다른 걸린다는 말이 이 아트홀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져가지고 지금 걸린다 그 못 말. 잘린. 예,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를 수가 없. 그래서 그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다지였으니까 그대로- 그렇잖아요. 이게 미다지가 되어버리면은 이 공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 선택을 하세요. 내리든지 미다지를 하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저는 내려도 포로니아님께서는 아트홀 좀 작아도 된다. 아트홀은 작아도 된다. 응. 톨 작아도 뭐 80인치 뭐 이 정도 TV 다는데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왜냐면 반대로 저거잖아요. 1층, 2층 임대. 임대잖아요. 임대잖아. 어차피 뭐 삼성이 아니라 일반 가정이 들어와도 임대라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임대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이택지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를 지금 강하게 일부러 세게 하고 좋게 하려는 이유는 추후에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이 주인이 여기 와서 살기 때문에 그쵸.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어야지 만들어주는 건데 2층, 3층은 그냥 최대한 말 그대로 임대 저렴하게 굳이 거기다가 그냥 합지도 그냥 뭐 광폭으로 해가지고 그냥 딱딱 하면 그쵸. 되지 굳이 실크 벽지라던가 예. 좋은 걸 바를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도배할 때 천정은 실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주 안 가니까. 근데 벽지를 만일 이 벽을 실크를 했다 그러면은 임차인들 몇 번 들어오고 나중에 뭐 땜방도 안 되고요. 싹 다 뜯어야 돼요. 오늘도 견적이 그렇게 그 유명 건축사에서 그렇게 나왔길래 천정은 그대로 실크로 가고 벽은 합지로 간다. 바꿔버리죠. 근데 만약에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공간을 쓰세요. 저거 네. 한다고 하면은 미닫이 문으로 하고 이게 죽는 공간을 예.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미닫이를 해놔도 여기를 뭘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끄트머리는 좀 예. 피할 수 있으니까. 문이 만일 이렇게 내려오면 이 공간을 100% 다 쓰는 거죠. 네네. 아 그거 100%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결정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네. 2층은 똑같아요. 네. 2층은 똑같고 3층 가볼게요. 사실은 왜 3층이 그게 어디 갔어? 3층인가 보다. 아니요. 이게 다락이에요. 다락이에요. 아니 앞 뺄게. 여기 3층이에요. 3층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 계단실이 컴팩트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도름 계단이죠. 이걸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다섯 개를 도름 계단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컴팩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깔끔하죠? 이연동. 그리고 요렇게 여기는 이제 계단실 미치니까 이런 데는 여기에 보면은 청소기 있는데 딱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인 세대 만일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 와서 산다 그랬을 때 유모차 같은 거 여기다 둘 수도 있지만은 여기도 둘 수도 있고요. 요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녀보면 여기 다 뻥 뚫려 있어요. 여기 중문 달아준 건 구블럭에서 삼성에 계신 분 실거주하는 거 여기 중문 달아드렸어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욕실은 그대로 가고요. 그대로 가고 다용도실도 눈에 보기에도 넉넉하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게 다 벽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냉장고가 예를 들어서 이 다용도실에 들어가 버리면은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들어가 버리고 이거를 아일랜드 이렇게 T자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일랜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낫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싱크대 이 설계는 건축 설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만 해 놓은 거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뜯어 고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디귿자로 해서 아일랜드 넣어버리면은 간단하게 끝나요. 네.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경량 칸막이로 들어가 있죠. 헐려고 나중에. 예. 혹시나. 나중에 헐어버리면 여기가 7m 정도의 엄청난 거실이 납니다. 7m면은 여기다 소파 넣고 여기 아트월 하면 테레비가 잘 가물가물해요. 그 7m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우리 한박산 축제할 때 그 가수들 오잖아요. 그 가로 8m입니다. 네, 7m면 그 거의 그 무대, 무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무대 사이즈.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큰애가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이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소파를 여기다 두고 뒤에다 고양이 집을 놨더라고요. 네. 아니면 여기 정말 여기다가 소파를 놓을 것 같으면은 여기 TV를 무지하게 크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를 스크린 만들어야 돼요. 네. 저 13블록에서 스크린 만들어 봤어요. 네. 파라곤 1차가 저래요. 파라곤 1차가 3베이거든요. 이건 다 4베이인데 파라곤만 3베이예요. 3베이인데 제가 30평, 33평에 있는데 끄트머리가 저래. 그래서 저는 이쪽에 아트홀이면 TV 놔두면 소파를 이 정도 놔뒀어요. 여기 뒤에는 따로 이제 공간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42평은 딱 방 하나 더 만들 겸 되어 있거나 혹은 다 뻥 되어 있거나 너무 커. 파라곤은 저도 모델하우스 다 가봤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왜냐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 시화우스 옆에 우리 큰애가 들어간 것도 파라곤이에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파라곤을 다 봤기 때문에 잘 지었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자연엔 자유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자연엔 자유가 좋습니다. 유명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여기도 만일 그런다 그러면 요걸 공간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문을 내려버리고 여기를 완전히 쓸 수 있게 드레스룸을 놔도 되고 파우더룸을 놔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죠. 문은 밑으로 빼고 밑으로 빼면 되죠. 밑으로 빼고 이쪽을 더. 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자를 부분. 아니. 저희 도면에다가. 네. 저기 아파트 지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만약 이것까지 이거는요 경량 칸막이가 석고보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석고 있죠, 석고. 우리 만드는 하얀 거. 네네. 약간 구멍 뽑으면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철거요. 그냥 폐기물만 조금 나와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대비해서 아니면 뭐 엣지님이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 딱 되는 거죠. 네.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는 바닥이 그냥 평평하게 다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콘크리트 벽이면은 여기하고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이 사이를 깔끔하게 못해요. 근데 이 경량 칸막이는 처음에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바닥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부 할 때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아주 이것처럼 잘 된 상태에서 세우거든요. 깔끔하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 저도 이렇게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문 내리고 얘 문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문 위치만 바꾸면 돼요. 걔는 안에 있는 거라서 걔는 미닫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것만 손보면 될 것 그 같아요. 부분이 예. 이 도면에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근데 대신에 저도 처음 봤는데 대신에 그 안에서 각 이만큼이 된 사이즈에서 방을 해서 방 구조는 되게 잘 빠져.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저는 구조는 아파트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안에 옵션이라든가 내용은 오피스텔입니다. 했더니 아니 그까지만 얘기했는데 일단 안 된대. 어렵대. 힘들대.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해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면 되는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형식이랑 옵션 그런 것 같은 오피스텔처럼 깔끔하고 고급지게 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힘들다는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근데 구조상은 이렇게 하는 거는 방을 되게 잘 살린 거예요. 방을 살린 거 대신에 이제 수납이라든가 기타 화장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붙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방을 되게 잘 살린 구조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에서 이렇게 포배이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맨 처음에 대명사님이 저희 땅 보고 저희 땅이 이렇게 가로가 아니라 약간 길다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긴데 여기에 포배를 넣어버리면 우리는 아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최소한 3배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근데 이 땅은 옆으로 길잖아요. 그쵸. 포배까지 나오는 데다가 네. 방을 살려놓고 거기에 뭘 끼워 놓으니까 지금 저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안 하면은 방 하나를 죽이면은 화장실이랑 원하시는 대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방 하나 죽이면. 근데 저 방 하나 안 죽이고 아파트의 내용 것 구조로 그대로 만들어 간다고 쳤을 적에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는 게, 이게 해봤더니 상가 잘하면 주택 못하고요, 주택 잘하면 상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뭐 딴 거 잘하면 이거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땅이 다 다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엔 가능한데 이 땅엔 가능하지 않아. 그쵸. 이 땅에 이공법이 가능한데 이 땅에 이공법이 가지 않아. 근데 나는 뭐 했어? 이 땅 보고 온 거야. 내 땅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쉬운 거지. 근데 내 눈은 이 땅이 좋은 걸 다 보고 왔어. 예. 그리고 내 땅에 해달라고 하는데 내 땅이 안 된대. 아니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이 가로가 좀 짧거나 세로가 좀 짧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되는 거라 조금 포기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소방관 진입창이에요. 일반 창하고 달라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중에 이게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일로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거실창을 넓게. 앞에도 똑같이 그렇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놓쳤는데 거기는 없네. 앞에 여기 있어요. 여기 똑같이 있어요. 표시되어 있네요. 예, 2층에도 여기 돼 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네. 예, 그거는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옮기는 게 왜 옮긴다는 거죠? 소방관 진입창에는 진입창, 네. 이렇게 스티커도 붙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중 삼중창으로 못 하고 그냥 단창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로 빼는 게 낫죠. 그러네. 큰 거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안 되죠. 작은 걸 빼놔야. 이 거실창인데 얼마나 큰 건데. 예, 맞아요. 예. 아니면 여기 일부 여기는 고정창이잖아요. 여기를 넣는다 그랬을 땐 괜찮은데 이 큰 거잖아요. 큰 거. 여기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소방관 진입창은 여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실 1창이 바닥에서 몇 센치예요? 그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실창을 높이를 낮게 할 거예요? 높게 할 거예요? 창 자체를 아니. 이게 방바닥이에요. 여기 면적에서 이 올라가. 아니, 이 바닥에서 거실창 높이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높게 할 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바닥에서 거실창 높이. 네. 그러니까 요 앞에 저런 느낌이죠. 지금 저 앞에 저. 애들이 있는 집, 갓난아기 어린 집들은 그냥 높이에요. 근데 나이 들고 나이 이러면 들고 하면 뷰가 좋아지니까. 여기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저렇게 거슬려요. 내려가야 돼. 아니면 내일 한번 오셔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뭘 이 정도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30에서 50 사이. 네, 이 정도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높은 건 아니고. 취향마다 다른 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창이 크냐 작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이 크냐 작냐. 큰 게 좋죠. 이거는 설계 사무실에도 얘기를 안 해도 돼. 건설에서 보고 거실창 바닥은 이 정도 높이를 해주세요. 그러면 돼. 그걸로 끝이야.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이 느낌과 이 거실창 느낌과 옆에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짧게 갈 거냐, 크게 갈 거냐, 이렇게. 그렇죠. 1층은 조금 높이 가도 되지. 높이 가도 예. 돼요. 네. 그죠? 무슨 네. 얘기인지 알죠? 네. 예.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1, 2층은 1층은 좀 높이 가고 밖에서 볼 수 있으니까 2, 3층은 낮게 가고. 저도 그렇고 그냥 똑같이 크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였어요. 아파트가 밑에서 최대한 낮게 있잖아요. 낮지. 크게 돼 있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시야가 안 막히고 커 그렇죠. 있어. 예. 근데 이걸 높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높게 해놓고 그럼 창이 작잖아. 거실창인데 작아. 그러면 답답해서 복이 없기 때문에 그거도 지금 됐죠. 아니면은 조금 더 넓게 해달라 그러든가.
창이 그것도 괜찮다. 큰 게 좋아. 거실은 차이. 그러니까 이걸 더 줄이자고 이렇게 더 넓히. 그런 거는 방은 상관없는데 거실은 충분히 그렇게 좀. 예, 좀 높이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가 중심선이 여기까지 600이잖아요. 그럼 한 300이 더 늘어나고 300 더 늘어나면 600이 더 60cm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창은 맨날 봐요. 맨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 높이를 생각을 안 했다가 조금 더 낮추지. 뭐 이런 생각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되셨죠? 요 부분하고 요 창하고 소방관 진입창은 일로 돌려가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소방관 진입창 돌려가야 되는 거 맞고. 자, 또 다락으로 갑니다. 딱 중간에 저쪽이 딱 화장실이네. 그쵸? 화장실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여기 그래서 자 여기 까치창입니다. 까치창.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비둘기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높은 자리죠. 네네. 그죠? 아니, 눈 찍고 있으니까 화장실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네. 올라오니까 여기도 중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구조가 되게 잘 나온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여기가 약간의 그 거실처럼 공간이 남잖아요. 그쵸. 우리가 43블럭에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중문 넣는 걸 안 했어요. 근데 이만큼 자리가 생기니까 중문을 넣어달라 그랬거든요. 훨씬 더 낫겠다. 아래로 다 막을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막아놔요. 단열이나 예. 할 때도 완전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딱 해. 그러니까 밑에도 맞고 위에도 맞고. 좋죠. 그리고 여 방 크게 나오고. 그죠? 여기 방 크게 나오고. 옥상 테라스 크고. 여기는 이제 3층 에어컨 실외기 놓고. 나중에 저도 저런 데 살고 싶은데 혼자서. 네? 혼자서 하기 너무 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락은 제가 혼자 서재 겸 그쵸. 바닥에 혼자 살겠다. 네, 3층 애들하고 엣지님은 모르지만은 남자들은요. 자기 혼자 그 서재를 갖고 싶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블럭에 삼성 다니시는 분, 여기에다가 이 남쪽에다는 컸어요. 커가지고 딸내미 방, 공부방 2개 넣어주고 이쪽 편에다가 게임방 겸 서재를 넣어줬어요. 딱 만들어주니까 먼저부터 그냥 그 와이드 스크린 있죠. 갖다 쫙 갖다 놔버렸어요. 남자가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단독주택은 자꾸 옛날 그 다락방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사비는 1, 2층 평당 얼마 하면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쓸 수 있게 만들어요. 항상 제가 해요. 아마 수요일날 저한테 밥 사주러 오시는 분인데 그분도 그랬어요. 이걸 그냥 뭐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하죠. 생각 바꿨어요. 굉장히 그 유용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엣지님은 이게 처음 보면 이게 다락이 잘 나올까 감이 안 오죠. 전 수도 없이 봤거든요. 여기 중문 충분히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미 감 잡고도 나오신 것 같은데 엣지님은. 근데 우리가 오늘도 윤 엄마가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짓지 못하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싸게 팔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난 싸게 팔아도 안 사요. 이제는. 네, 안 삽니다. 우리 사무실 앞에 3면 코너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살 물건이 아니고, 예. 제가 그때 막 야단치듯이 얘기해놨는데 그게 맞죠. 자, 요걸 왜 보냐면은 좌측면도고 이제 우측면도거든요. 배면도는 뒤요. 그래서 오늘 저 배면도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기 앞에가 4차선 도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꽤 높죠. 네. 얘는 낮죠. 여기가 2층 그 바닥이, 3층 바닥이거든요. 이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여기 방통 치고 그러거든요. 또 높아지거든요. 근데 얘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대략 한 80cm가 여기가 1층 바닥이에요. 1층. 네. 그러니까 이만큼이 떠 있는 거죠.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여기서 안에 거를 잘 안 보여요.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재를 뭘로 할 것이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옥상 바닥이 여기잖아요.
네. 옥상 바닥이 여기고 이렇게 지붕이 갔는데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을 건가 아니면 그냥 쫙 막아버릴 건가. 여기가 웰컴 투 고독 뭐 캘리포니아인가 그게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멍 뚫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구멍을 뚫는 거랑 안 뚫는 건 뭐 장단점이 있나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은 안전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라든가 다니면서 올 때 건물이 커 보여요. 여기는 까치창이고. 근데 이걸 무한정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웰컴 투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웰컴 투 고독 캘리포니아 만약 넣으면은 예. 뭐 이렇게 페인트로 칠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죠. 간판이요. 간판처럼 만들어서. 근데 LA 가면 그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딱 거기다 보일 수 있게 딱 세우는 거죠. 이 앞에 면적에다가는 이 건물 되게 멋있어지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 벌써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안 뚫었잖아요. 안 뚫었고 이게 그냥 하나로 있잖아요. 제가 봐서 저 집은 미국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웰컴 투 고독 캘리포니아 했으니까 캘리포니아 향도 아니요. 느끼고. 저기 그 전용 면적이 지금 40평이 넘거든요. 네. 렌탈하우스로 들어올 수 있죠. 저 외국인들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이즈예요. 아니, 외국인들에도 조금 간부급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예. 예. 그래야 렌트비도 좀 많이 정말요? 받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제도 이제 우리 그 엣지님하고 이렇게 계속 토일렛도 봤지만은 이제 자재를 뭘 쓸 건가. 전 벌써부터 웰컴 투 고독 캘리포니아가 그냥 가슴에 확 옵니다. 여기가 어차피 우리가 코너 건물이 아니고 여기도 건물이 들어오고 여기도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거는 가장 많이 보여지는 건 여기고 여기 하루에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이 건물을 고개를 안 돌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쳐다보는 건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웰컴. 그저 그런 건물은 그냥 쑥쑥 지나가요. 근데 뭔가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거면 눈길이 샥 걔만 돌아가요. 있어도 다 볼걸요? 뭐야 이거 뭐지? 그쵸? 그것만 해도 그래서 우리 고덕에 그 건물주 대기고 단톡방에도 제가 지난 주말에 하나 올려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벽돌 타일인데 가슴이 뜁니다 벌써. 금액이 안 정말 높아요. 뜯긴다. 금액이 안 높은데 네. 마감만 잘 해놓으면 괜찮아요. 네. 아직 그러니까 여기 요 4층 여기까지 3층 여기까지 그 골조를 올릴 때까지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다면 거의 2달. 지금 결정 안 해도 돼. 2달 후에 결정을 해도 돼요. 여기는 돈을 조금 많이 넣어도 아니면은 우리가 건설사를 선택을 할 때 사실 제가 토요일날 BT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 느낌이 어떤 건 줄 알아요? 그 전화 왔었어요. 못하는다. 네, 못해요. 제가 느낌을 그대로 들었어요. 턱 놓고 그 사람들은 지금 쌈리 시행 때문에 그 사업성이 다 났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제가 딱 했을 때 뭐냐면 나 손 놓고 있는데 왜 전화했지? 이런 거였어. 그래서 여기는 건설사를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자재가 만약 100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선택이 120, 30이 되더라도 수용해주는 건설사를 하는 게 맞고 역으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사에서 나는 이거 선택했는데 그러게도 건설사 입장에서도 여기를 지어 놓으면 랜드마크처럼 그런 느낌을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거. 네.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이제 요게 다 돼서 허가가 들어가는 동시에 이제 견적을 받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역으로 제시를 좀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은 더 잘하는 회사들 같으면은 3D를 한번 뽑아주든가. 3D의 색감이 안 나요. 100% 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딱 보니까 벌써 차이가 나죠. 그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를 몬드리안처럼 너무 좀 그러려나? 그러니까 좌우로 위아래로 해가지고 우리 삼성 공장도
여기 귀퉁이에다가 딱 몬드리안 그 네. 색깔 넣잖아요. 그러니까 딱 넣고 고도 캘리포니아에도 되겠는데 너무 좀 그러려면 벽면이 좁아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떻게 외장을 어떻게 할 건지도 먼저 생각해보고 예. 만약에 벽돌 하게 되면 그것도 힘드니까. 요거는 정면도는 요거는 이제 요 주차장 있는 쪽이에요. 여기 이제 출입구고.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런 창은 이제 세로창이잖아요. 가로창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확장 면적 때문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 이쁘다 이렇게만 봐도.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도 가벽을 더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가벽을 좀 더 넣고요. 이게 앞에는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벽을 지난번에 그 적벽돌도 있었고 예. 뭐 이렇게 30cm짜리 긴 예, 긴 것도 있었고 네, 롱브릭도 있고.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뭐라 그러죠? 세라믹이라고 해야 되나? 아, 세라믹 사이딩, 예, 세라믹 사이딩. 세라믹 사이딩. 네. 그냥 석재 돌로 그냥. 이제 대리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지금 선호하세요? 예치님은? 저는요? 네. 상관없어요? 아니죠. 무조건 가성비. 딴 거? 무조건 가성비. 가성비? 그럼 가성비가 좋은 건 뭡니까? 네. 제가 가성비 좋고 눈에 확 뜨는 거는 우리가 토요일날 봤나 금요일날 봤던 카톡으로 넣어주셨다고요? 벽돌 그 타일이 최고예요. 벽돌요? 네, 그 벽돌 타일. 소장 넣어주시는 세라믹 사이딩인데? 아니 그거 말고. 맞아요. 그게 벽돌 타입. 벽돌 타일이. 아 소장이 넣어주신 게 벽돌. 예. 근데 그게 벽돌 제 타일이. 가성비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가성비도 좋아요. 거기다가 그 쉽게 얘기하면은 벽돌 중간급 사이즈 가격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벽돌이라든가 세라믹 사이딩은 비싸요. 자재 중에 제일 비싸요. 그리고 대리석은 보면은 건설사에서 제일 만만한 거 싼 거 라임스톤 같은 거 그런 거 다 넣어준 거예요. 대리석으로 하려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더 좋은 걸 해야 돼. 그리고 우리하고 요거하고 경쟁되는 그 옆에 거 거기 눈에도 잘 안 튀는 거. 거기는 그 아까운 땅을 우리가 맨날 지나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올려주신 거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는 정말 좋더라, 그죠? 그 뭔가 그 구조를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 구미에서 원룸 통매매만 만 2년 동안 직원 10명 두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응이 딱 보면 이렇게 좋은 집은요, 집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 연세가 있는 영감님들이 많아요. 능구렁이들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료를 주면은 수익률표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 안내하면은요, 딱 두 마디예요. 갑시다. 끝난 거예요. 절대로 못 돌아세웁니다. 좀 봅시다. 네, 봅시다. 그럼 그때부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순간 수익률표는 잊어먹어요. 아, 집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네. 같은 벽돌을 쌓아도 스킬에 따라서, 벽돌 쌓는 사람 스킬에 따라서 옆에서 착 보면 알아요. 진짜 칼로 자른 것처럼 딱 해놓고 그래야 돼. 네. 근데 그런 기술자는 충분히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여기를 벽돌 타일로 그게 고덕에 딱 한 집 있어요. 네. 근데 그 집은 저 안에 숨어 있고, 이거는 하루에 여기에 차가 그냥 뭐 수백 수천 대고 사람들 진짜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지산 높은 데서 보면 탁 눈에 띄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일, 그 똑같은 건 아직 못 찾았는데 그 비슷한 타일은 다 찾았어요. 금액도 벽돌 중간 사이즈 가격. 그래 부담 안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집도 보면 아이보리식으로 쭉 가다 요런 데는 짙은 회색, 네. 짙은 회색을 포인트를 조금씩 주고. 네. 그리고 이 창틀 있죠. 이 창틀 알루미늄 후레싱으로 다 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소장, 예진님. 아니 질문사항이라기보다도 제가 그 오늘 그 집을 다시 한번 가봤거든요. 예. 부장님. 근데 그 이렇게 맞물린 그 부분에 그거 발라진 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기 해야 될 것 같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벽은 괜찮은데 이렇게 맞물린데 여기 그 부분이
코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물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이쪽 면이 보기 싫어. 나도 봤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산뜻하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저도 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커팅을 45도 커팅을 해가지고 탁 물리게 만들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일정이 지금 여기 설계도가 나왔어요. 예. 그럼 다음 일정은 시공사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검토를 아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일이라도 설계 사무실에다가 아까 안방 내실에 이런 것들을 해서 주고 네. 그리고 이제 도면 풀세트가 나오면은 이제 그 건설사 몇 군데다가 견적을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허가 나오는 동안 우리가 건설사에서 견적을 받고 그 건설사 하나하나마다 인터뷰를 해야 돼요. 상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놓고 그럼 허가 떨어지면 바로 착공계를 넣고 그렇게 갈 수 있게. 그리고 너무 늦어져 버리면은 여름 장마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웬만한 것들은 다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쥐약은 겨울에 동절기에 타일하는 게 제일 진짜 나쁜 일인데 그럴 일은 우리는 없고. 네, 지금 그렇게는 너무 이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좋은 게 뭐냐면은 누수 체크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음 일정이 그럼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자, 이번 주에 수요일 정도의 허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열을 잡으면 다음 주 주말 정도에 허가가 나거든요. 근데 허가 나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정해야죠. 그래서 허가 떨어진과 동시에 착공계를 넣어야죠.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까지 시공사 견적을 어디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죠. 도면이 아직 확정 안 됐는데. 그럼 내일부터 바로 받아야겠네요. 아니요. 지금 이 도면 가지고 네. 그거를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구조 도면에 이런 게 다 나와요. 전기 뭐 이런 게 다 나와야 돼. 설비 해당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다 나와요. 예. 들어갈 건데요. 그건 아직 용한 되어 있고 그냥 네. 이만큼 두꺼워요. 그럼 언제쯤 예. 나왔다고요? 그거요? 2, 3일이면 나와요. 요것만 빨리 결정해 주면 돼. 오늘 가가지고 그 집안 그거 검사하는 거 하고 도로 구착비하고 그거 드렸거든요. 네. 그럼 아마 바로 그쪽에서 그거 네, 나올 주시고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바로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굳이 그런 설계도가 다 안 나오더라도 좀 견적을 여기저기다가 좀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네. 어차피 그 허가 기간이 있고 요런 견적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다 나오거든요. 아, 그 허가 기간 동안에만 구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 아,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보통 소장님은 저기 견적을 의뢰할 때 예.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설사에다 다 뿌리고. 건설을 사든 저는 다 내가 겪어보고 했던 데 대해서 주죠. 보통 그럼 만약에 소장님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네. 일일이 그냥 발품 팔고 성품 팔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누구 소개를 받고 그러죠. 소개를 받아서 A라는 건설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솔직히 겪어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그것도 되게 좋겠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건축 자금을 받는 것도 수억씩 받잖아요. 이자가 굉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월에 딱 준공이 나야 되는데 한 달이 늘어졌다. 그럼 이자 플러스 임대 수익, 기회 비용까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1, 2천 날아가는 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를 이렇게 가성비를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열심히 네. 가성비 있는 시공사를 우리가 구하는 쪽으로 일단은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가까운 수일 내에 이거 이제 착공 허가를 건축 허가. 네, 건축 허가를 득하고 그 사이에 시공사를 우리가 또 선정을 하는 과정도 예. 거치고 면접도 하고 예.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저기 나오면 예. 그 다음은 바로 착공계를 넣는 거예요. 바로 착공계를 착공계를 넣으려면은 건설회사에서 그 또 서류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는 다 건설회사가 정해져야 돼요. 그렇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바로 이제 바로 못하고 그것도 착공계가 접수가 돼서 착공 허가 떨어질 때까지 일주일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까지는 또 저희가 또 한번 모여서 스터디를 또 한번 그렇죠. 예. 하는 방식으로 타임라인을 잡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